안녕하세요. 2020 공개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서 발표를 하게 된 미임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교사 함균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오픈소스 협업 도구를 도입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 주제는 학교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버전 관리 시스템, 기시라든가 이런 거 도입하면서 겪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협업 도구라고 하면 이제 GitHub라든가 요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도입하면서 겪었고 진행 중인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기술적인 얘기 별로 없고요. 제가 겪어왔던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로 삽질기 같은 거죠.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다니는 미임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는 제가 올해 한 10년 차입니다. 10년 차고요. 이제 여기 학교 자체가 여성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길러내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 고등학교하고 좀 다르죠. 다르고 이제 졸업 후 수능을 시험 보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현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라든가 서버 쪽 웹 프로그래밍, 프론트엔드도 살짝 가르치기도 하고, 리눅스 서버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소프트웨어 관심이 많았고, 이제 그런 거 갖고 여러 가지 사용 기술 배우고 적용하고 같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학교에 와서 이제 만족스럽게 다니면서 일도 많고 좀 힘들긴 하지만은 재미있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도입하게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런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에 기반으로 된 버전 관리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뽑아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2학년 2011년도일 거예요.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2011년도 12년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면서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웹 개발을 배우고 이제 2학년 말쯤에 약간 졸업작품 전시회 같은 느낌으로 이제 앱 개발 전시를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디자인과도 디자인 전시도 같이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얼마 안 남았던 시절이었어요. 다음 주가 이제 개발 전시회였었고 마무리 작업하면서 학생들 하는 거 봐주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당시 안드로이드 개발이 도구가 이클립스였다는 거죠. 요즘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서 굉장히 이제 인텔리제이 기반 코드로 들어가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잘 돌아가는데 당시는 이클립스에 플러그인 설치해서 연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좀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운이 나쁘면은 소스가 홀라당 날아가기도 했었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고 며칠 만에 다시 그다음 학생이 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 만에 다시 처음부터 구축 다시 해서 완성하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매년 또 이제 그런 학생들이 한 명 내지 2명 정도가 나타나더라고요. 공동 개발하다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버전 관리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또 이것도 굉장히 흔한 방식, 근데 아마 다들 당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학교생을 하다 보면은 1년에 1명 내지 2명 정도가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선생님 USB를 이제 교복에 넣고 같이 빨아버려가지고 인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구가 가능합니까? 여기 안에 이제 자기 포트폴리오라든가 개발했던 소스나 디자인 작업 리소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찾아오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다 아쉽게도 인식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1학년이면 그나마 좀 나는데 소스가 별로 적으니까 2학년, 특히 3학년쯤 돼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작업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깝지만은 보고는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도, 16년도 그때쯤에 이제 구글 G 스윗이 도입이 되면서 무제한 구글 드라이브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걸 도입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클라우드에도 백업을 하고 하드에도 백업하고 USB에도 백업하고 여러 군데 백업해서 하나는 살아남게 해라 라고 이제 몇 번 강조해서 요즘은 좀 그런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소스를 백업해 두고 언제든지 다시 찾아가지고 어떻게 짰는지 공부해 본다든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도 이제 고민이 깊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처음 이제 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활동을 할 때
학생들 실습한 소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채점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뭐 수업 시간에 가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과제도 받아서 검토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뭐 하여튼 이렇게 봐주는 경우 있었는데 그땐 결과적으로 사실 USB에 넣어서 가지고 다녔어요. 외장하드나 USB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출받는다고 했을 때 한 반에 저희 학교는 마이스터고는 20명이거든요. 그럼 20명이 작업한 소스를 받아야 되는데 매번 폴더 만들어서 돌리면서 복사해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간단한 프로그래밍은 괜찮겠지만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가 이렇게 좀 규모가 큰 거 같은 경우는 복사해서 넣기도 쉽지 않고 갖고 와서 채점하기도 쉽지 않고 또 붙여넣기 하다 보면 또 이제 이들이 그 클래스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명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친구가 덮어 쓰거나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또 이 받은 걸 피드백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좋게 할 수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역시 고민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보자 라고 이제 시작했었는데요. 뭐 옛날에도 이제 SVN이라든가 뭐 그런 거 좀 익히고 써봤었는데 본격적으로 써본 적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공부해서 도입하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 좀 유명했던 게 이제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여러 군데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메인은 SVN이 있지만 SVN은 서버 버전 도입하기에는 서버를 따라 구축해야 됐었고 학생들 클라이언트 설치하고 복잡하고 이제 계정 만들어주고 그런 상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분산형 가가지고 자기 컴퓨터에 일단 저장하게 하자라는 것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기 있던 게 머큐리얼하고 이제 깃이었죠. 그래서 머큐리얼은 좀 뭔가 디자인이 예쁘죠. 당시 더 예뻤었고 그때 이제 그 설명 페이지가 굉장히 친숙하게 잘 써 있었어요. 그리고 깃 같은 경우는 리눅스 토발즈, 리눅스의 우상이죠. 그 개발 토발즈가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갖긴 했는데 아무래도 개발 리눅스 쪽에 만들었으면 더 어려운게 하지 않았을까 약간 편견도 살짝 있었어요. 처음에 공부 별로 안 했을 때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서버 여기 머큐리얼로 사용하기도 하고 머큐리얼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왜 필요한지 알려줬죠. 당시 머큐리얼 같은 경우는 그 홈페이지에 가이드가 있었어요. 지금 찾을 수가 없던데 왜 이걸 도입해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폴더 같은 거 복사해서 하는 것보다 그 최종 버전 만드는 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지 뭐 이런 걸 잘 소개된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실습도 해보자 하고서 했는데 반응은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은 되게 안 좋았고 왜냐면 이제 그 당시로서 이제 학생들이 자바를 막 배우고 자바 정도 프로그램 하나 자바 C 언어 정도 배우고 뭐 그 정도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밍이 친숙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매번 콘솔 창 여러 가지 명령을 뭐 잔뜩 입력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모아서 단시간에 한 번에 다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난감해하고 개념도 친숙하지 않고 이게 저게 뭐야 막 이렇고 그런 반응이 좀 있었어요. 참고로 저희 학교 학생이 이제 입학할 때 아무것도 배경 지식 없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헬로 월드부터 시작해서 다 배우고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까지 다 배워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단기간 내에 다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방향을 좀 바꿔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한 번에 다 모아치지 말고 반복적으로 계속 주입을 시키자, 익숙하게 만들자 라고 해서 이쪽으로 방향 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개발하다가 학교에서 중고등학생을 가르칠 상황이 된다면은 절대 모아서 많은 것을 전수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간단히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좀 쓸만해지면 다음 단계 이렇게 전달해 줘야지 우리 학원이라든가 뭐 개발자 연수처럼 뭐 30시간 연속으로 이제 하루에 6시간 쫙 밀어넣으시고 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학생 때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과목이 많아서 시간당 돌아가면서 수많은 과목을 익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 저 과목 안 그래도 받아들이는 게 많은데 여기서 몽땅 이만큼 보내줬다 소화도 못하고 익히지 못합니다. 체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씩 반복해서 가르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뭔가 배울 때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해가지고 뭐 연속적으로 길게 장기간 수업을 함으로써 반복을 해가지고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체득한다고 하죠. 체화한다고 하죠. 그런 거 놀리면서 좀 하는 수업을 구성하시면 학생들한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재밌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익숙해지게 만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이제 깃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그냥 얘네 쓰면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언제든지 문제가 돼도 돌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포토샵에서 히스토리처럼 단계 남아서
저장이 되고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 그리고 누가 어디 고쳤는지 알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해가지고 이제 애들 수업 중에 반복을 시켜가지고 제 수업에 녹여서 따로 이것만 가르친 게 아니라 수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따라하기식으로 이제 익숙해지게 만들어서 나중에 자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학습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 2000몇 년도였다. 3년도, 13, 14년도? 뭐 그럴 때 뭐 스마트 TV 앱 개발, 요즘 스마트 TV 개발하는 사람 거의 없겠지만은, 그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웹 개발 이런 거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수업을 할 때마다, 실습할 때마다 저장소 만들고, 단계별로 커밋을 하게 하고, 어떤 작업을 한 건지 쓰게 해가지고, 복습 겸 이렇게 반복을 하게 만들었었어요. 과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제출하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중간 과정이 남아서 남겨야 된다면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로 친구 거 베끼거나 할 수도 애초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익숙해지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명령행으로 해서 직접 명령을 써서 익숙해지게 만들고, 나중에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클립스라든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든가, 내장 UI 도구가 있잖아요. 그때 가르쳐줘가지고,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버전 관리 도구를 도입할 때가, 원급 저장소를 도입해서 같이 올려서 백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걸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GitHub를 갖고 와서 도입을 했었는데, 당시 유명했던 GitHub였고, 원격 저장소 된다 해서 굉장히 잘 나갔었으니까요. GitHub하고 비트버킷이 이제 경쟁하고 있었는데, 근데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GitHub가 너무 좀 초기라서 그런지 느렸었고요. 꽤 느렸었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10몇 명 이상 가입하기 시작하면 얘네가 이제 공격으로 생각하고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차단당해가지고 푸시도 안 되고, 가입도 안 되고, 하여튼 뭐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비트버킷을 가서 하다 보니까, 비트버킷도 이제 저장소 개수라든가 뭐 여러 한계가 있어가지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건 다 외국 서비스이기 때문에 느렸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할 수 없을까 해서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 설치로 가자. 그래서 마침 학교에 남는 옛날 서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깃랩도 깔아보고 레드마인도 깔아보고 세팅해서 해봤는데, 깃랩은 좀 뭔가 기능이 약간 그 당시 적었었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도입하려다 말았고요. 레드마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기능도 많고 간트 차트도 된다고 해서 굉장히 프로젝트 관리도 잘 될 것 같아서 좋아했는데, 근데 디자인이 좀 10년 전쯤 디자인이어가지고 반응이 되게 싸늘했어요. 주변 반응이. 그래서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 기능은 잘 됐지만, 근데 당시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 요비라고 하죠. 지금 요나로 바뀌었는데요. 이 서비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도 괜찮고 설치도 한 번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해서 설치하고, 여기다 이제 제가 도메인 세팅해서 남는 서버에다가 이제 아예 밖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학생들 포트폴리오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이제 마크다운을 써가지고 그 스마트 TV나 이런 교재가 딱히 없었거든요. 있긴 있었는데 이제 최신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매번 다시 써야 됐는데, 그런 걸 정리해서 마크다운 열심히 써가지고 교재도 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잘 활용한다 해서 저희 학교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티셔츠도 선물로 주시고 감사하게도 그 개발자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특강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흥하게 나가는가 했었는데 세상이 또 막 녹록지 않죠. 근데 이제 학교망이 차단당했습니다. 학교 정식 홈페이지가 아니고 이제 그냥 옛날 서버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꾸 트래픽이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수상하게 여겼나 봐요. 그래서 차단당해 보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용하기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 서버도 이제 옛날 서버다 보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한 10년 된 서버였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어쩌다 보니,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은 학생들의 이제 그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 이제 집에 가면 작업 못하니까 의미가 거의 없죠. 그렇게 되면 또. 그래서 열심히 한 1, 2년 썼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다시 GitHub로 돌아가게 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요나라고 검색하시면 가서 설치할 수 있고요. 설치도 별거 없어요. 압축 풀고 그냥 바로 실행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내부망 필요하신 분은 이제 설치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itHub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약간 느린 속도 좀 계산되더라고요. 시간 지나니까.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 문제도 이제 10명씩 나와서 가입하거나 집에서 가입해봐. 뭐 이렇게 시키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 기본 코드 커밋 푸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슈 처리하는 법, 그리고 마일스톤 만들어서 이슈에 묶어서 하는 법, 그리고 프로젝트 만들어서 이제 기획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슈 변환시켜서 진행하고, 마크다운을 어떻게 작성해서 프로젝트 소개하는지, 그 페이지 기능 같은 걸 사용해서 프로젝트 홍보를 하고, 그 최근에 와서는 이제 포크 해가지고 브랜치 만든다, 자기만의 브랜치 만들어서 만든 다음에 그 PR 날려가지고 이제 합치는 뭐 그런 단계까지 수업에 적용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이라든가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여기저기 다 쓰게 만들어서 이제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봐서는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자기만 프로젝트만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 작업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예제 프로젝트 실습할 그 뼈대가 되는 거죠. 올려놓고 그 포크에 가가지고 각각 거기다가 작업을 해서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올려서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 볼 수 있게 한다든가, 네트워크 통해서 사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아예 공동으로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 과제를 해놔가지고 학생들 포크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브랜치 만든 다음에 이제 PR 날리면은 합치면은 각각 학생이 만든 걸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뭐 그렇게도 구성을 해서 실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보니까 그거 하면서도 이런 것도 하게 됐었어요. 요즘도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넘어간 다음부터 모르겠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GitHub 스웨그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티커라든가 이제 설명 문서 같은 거 요청을 보내주거든요, 학교로. 그래서 그런 것도 받아가지고 학생들 나눔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커밋 정원서라고 해서 보통 1 커밋 아시죠? 뭐 그런 것처럼 해서 학생들 모아놓고서 열심히 잠깐 하다가 다들 이제 좀 느슨해지면 나도 안 했다가 그러다 가끔 누구 한 명이 올리기 시작하면 다시 뭐 열심히 했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공부한 거를 기록을 남기고 이제 계속 할 수 있도록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교사용 해가지고 그 학교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GitHub에 제공해주는 그 팩들 있잖아요. 스튜던트 팩이라든가 티처를 위한 팩들도 많이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사용해서 학생들 퍼뜨리고 막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좀 이제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 좀 욕심이 좀 많은데요. 사실 이제, 이런 걸 GitHub 같은 이제 이제 협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공동작업 때문이었죠. 그래서 공모전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좀 잘 활용하고 있긴 한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욕심으로는 이제 저 사실 이제 교사가 되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 오픈소스 같은 학교에 가르치고 싶었고, 학생들하고 같이 개발하고, 같이 이제 그 작업 활동을 하고 싶었었어요, 원래는. 그런 단계가 조금씩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 욕심이죠. 개인적 욕심인데,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었고요. 사실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잘 되진 않았어요. 이제 학생들이 필요한 거, 원하는 것하고, 그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건 차근차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GitHub에 보니까 클래스룸 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하고 연동도 되고, 이제 제가 과제를 내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배부를 시켜서 모아서 이제 실습을 하고 피드백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근데 이제 그런 거 있다고는 아닌데 도입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한번 그것도 연구를 좀 해봐서 수업에 적용해서 해보고 있고요. 이미 다른 선생님 쓰고 계시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업 사례도 좀 사용해보고 싶고 또 이제 구글 캠퍼스 엑스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 주변에 퍼뜨릴 수 있는 그 개발 GitHub 전문가? Git 전문가?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그런 것도 저희 학교에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오픈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한글화 같은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학생들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게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급하게 설명했는데요. 그때 저희 학교에서 이제 오픈소스 협업 도구 도입하기까지 여러 삽질기였고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